분들이 이상을 좀 체인지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나왔습니다. 네. 네, 여기 사진 많이 찍으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숨이 안 차는 연기를 조금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잠깐만 무용수 조금만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먼 길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너무 덥죠? 저희 공연 보면서 좀 이열치열을 느끼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이렇게 바로 공연 두 번이나 뛰고 또 공연가에 대화도 참여해주는 이 무용수 분들에게 박수 한번 그러면은 저희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안무자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죠? 네. 여러분 대신 반응 뜨겁게 해주셔야 돼요. 먼저 여기에 계신 분, 마이크 드신 분부터 갈까요? 저는 이번 감마에서 안무를 맡은 사례부예술감독 최호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작품 안무한 사례 리허설 디렉터 권전우입니다. 이제 자기소개 준비하셔야 돼요. 네, 저는 사회 예술감독 배진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살 단원 서이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단원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더운 날씨에 이렇게 먼 길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이제 질문지가 이제 단체에서 준비한 질문이 좀 몇 개 있는데 저희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많은 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고 싶긴 하지만은 시간 관계상 소수의 분들만 저희가 이렇게 손 드시면은 이렇게 찾아가서 질문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좀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객분들께서 각 안무자들 혹은 단원들께 무용수분께 질문하고 싶은 거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두 안무자분께 이제 관객분들께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각 작품의 의도와 그리고 안무를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지점이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창작의 기준 혹은 원칙 이런 게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의 버린소울 작품은 제가 고통의 본질에 관해서 조금씩 관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좀 많이 조금 그 사유를 발전시키고자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버퍼링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통에 대해서 파헤치다가 만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경이로운 감각이
고통, 이것을 누가 점유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단절을 선사하였는가? 라는 질문에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답은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순히 고통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통 표현 실패, 그리고 고통에 대한 속성, 그리고 고통과 권력의 관계, 이런 것들,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까지 내포해서 고통과의 관계를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원칙이 이번 작품에서는 저도 새롭게 시도해보고, 저도 안무를 그렇게 엄청 많이 해본 그런 경험이 엄청 노련하진 않아서 제가 오히려 원칙이 있었다기보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제가 원칙을 좀 만들어 나가고 쌓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던 것도 많이 생기고 정말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런 기준점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또 새롭게 많이 배우고 거듭나게 된 것 같아서 이번 작품이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아주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말을 어버버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 작품은 나레이션도 계속 나오고 정말 친절하게 다들 설명 드리고 있잖아요. 무용수들도 그렇고, 소유라는 욕망에 대한 좀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런 접근을 해봤냐면은, 저희는 항상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잖아요. 명예욕도 어떻게 보면 소유욕이라 생각하고, 권력도 소유욕을 하고, 그리고 인간을 저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소유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작품을 안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인간들이 과연 욕망이라는 그 소유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은 돈을 받고 지불된 사람들 또는 무용수들이 그런 소유에 당한 것에 좀 타당하게 받들고 있는가, 아니면 즐기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좀 이번에 중점적으로 여겼던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안무자끼리 회의를 한번 하는데, 호정이 형의 주제가 좀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 가볍게 좀 풀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도 무용수분들한테 우리는 좀 몸짓으로 많이 표현을 해보자, 몸짓으로 좀 가볍게 춤 많이 추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보자 해서 이런 동작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제목도 앞에 나오죠. 영광에 대한, 저희가 모든 욕구는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중간에 먼저 권재현 씨께 작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품 속에서 저는 뭔가 항상 뭔가 이번 사회 작품에서 안무를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보다가 이번 작품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의상과 뭔가 비주얼 디렉팅적인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무적인 것도 그렇지만 뭔가 중국 치파오 느낌이 나는 그런 의상과 뭔가 세팅의 재질, 청록색, 한 톤으로 두 작품 모두 다 의상이나 톤 자체가 한 가지의 톤으로 진행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 작품에서 치파오나 뭔가 따은머리 등의 뭔가 중국이 떠오르는 전통 의상과 그런 색채감, 그리고 중간에 후반부에 나왔던 그런 조그마한 불빛에 대한 선택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먼저 치파오나 저희 다른 머리는 저 이도한 거는 아니고요.
그 의상 디렉팅을 하다 버릇하면서 제가 그 의상 선생님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 무용수들이 약간 귀족 자제들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귀족들이 그런 치파오를 입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 같고요. 전혀 근데 제가 중국의 그런 거를 요구한 건 아니고 무용수들이 전부 다 약간 귀족의 어떤 그 엘레강스한 그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상 디자인이 된 것 같고요. 의상 선생님이 해석하기에. 그리고 그런 색깔을 사용한 이유는 저는 시작하자마자 그 하고 싶은 색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제가 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브랜드인데 티파니 앤코 색깔을 해보고 싶다. 티파니 앤코 색깔 그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엄청난 엘레강스하고 우아함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무용수에 전부 다 엘레강스한 그 티파니 앤코 그런 브랜드 색깔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작은 조명기는 LED 그 작은 그 풍선 쓸 때 사용하는 건데 작은 LED인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그 대대로 또 해드릴 수 있겠지만 질문지 원래 있어가지고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네. 그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소유욕이라고 계속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소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먹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먹는 게 다 먹고 해도 풀 되잖아요. 그거를 좀 다른 의미로 토해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제가 좀 배제하고 싶고 지양하고 싶은 게 토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좀 지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맨 처음에 시도했던 게 침을 뱉어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그 침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한정적이고 무용수분들이 뱉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침은 좀 빼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을 한번 뱉어보면 어떨까? 맨 처음에 욕망 같은 이 조명 덩어리들을 뱉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호정 씨께 작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금정으로 하시는 분. 네, 작품 잘 봤습니다. 저도 좀 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버진 소울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건 되게 소품이랑 조명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명 연출에서 그림자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은데 이 주제에서 그 그림자가 어떤 효과를 내고 싶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땅처럼 소유하는 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영토, 미개척지, 공간이라는 것에 조금 더 이 작품의 포커스가 맞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무대도 전반적인 이런 행하면서도 인공물들이 각자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의 영역으로 도달하는 그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풍경의 이면에 그리워진 그림자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조명 감독님께서 너무나 잘 캐치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제가 처음부터 의도하였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쌓은 인공물들이 만들어낸 풍경이 조명 감독님의 눈에도 어떠한 새로운 풍경으로 또 그림으로 디벨롭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도구에 대한 소도구의 의미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공물이 무기로 재지각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인간이 고통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얼마나 경험과 상상력에 의존을 하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맥락에서도 정말 그 의미를 찾는 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있음을 소도구로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표현하는 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기보다 고통이 얼마나 표현되기 어려운지 고통에 대한 속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 아무래도 인공물들에서 투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단체에서 준비한 질문을 한 가지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즉각적인 질문인데요. 두 안무자분들께서 이제 두 분 계시잖아요.
무용수분들이랑 작업을 이번에 이제 하시면서 소통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안무 디렉팅을 이제 이들에게 메소드를 전달을 할 때 어떠한 거를 중점으로 공유하고 또 무용수들께서도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키타카. 일단은 디렉팅은 모두가 똑같을 것 같고요. 서로 대면하면서 얘기하고 그럴 것 같아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마지막 저희 다 같이 하는 군무씬 그때 무용수들한테 어떤 디렉팅을 했냐면은 우리는 무용수니까 좀 더 몸을 부셔가면서 더 나은 몸짓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무용수들한테 부탁한 게 우리가 여기서 더 나은 동작이 뭘까 하면은 더 나가고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떨까? 더 나가면 어떨까? 더 나가면 어떨까? 이런 초월이라는 소유를 한번 얻어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무용수한테 디렉팅을 줬어요. 그래서 무용수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큰 동작 위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부시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용수한테 그런 저희가 한 번 더 무용수로서 더 나은 개념을 한번 소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디렉팅을 줬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어떻게 무용수들과 소통을 하셨고 안무에 대한 어떤 호종님만의 메소드를 전달하실 때 또 어떻게 서로가 소통을 했는지 아니면은 좀 생각하실 동안 무용수분께 먼저 한번 호종 씨 거는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일단 어떻게 소통을 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작업을 하는 동안에 거의 계속 대화를 엄청 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계속 따로 대화하고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내가 표현을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혼자서 그 동작을 함에 있어서 저만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작품을 조금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오기 직전에 형이 한 말이 있는데 이미 우리의 배경은 그리고 이러한 세상은 무대에 펼쳐져 있으니까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세상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연습한 대로 펼쳐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 점에서 아까 전에 의상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의 어떤 무대적인 배경을 잘 많이 샜는데 어쨌든 호정 형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 되게 기억에 남고 즐겁게 공연했습니다. 이진 씨는 그러면 재현 씨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표준 무용수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두 안무자 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안무자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먼저 사실 제가 연습을 하고 무용수로서 하면서 느낀 점은 두 안무자 모두 권력 또는 계급사회 딱 보이는 계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확연히 둘이 다르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작품이. 그래서 이 점을 두 가지 버전으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제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는 어렵게 임한 것 같고 사실 소통도 두 안무자 모두 너무 다르게 대해주셔가지고 사실 동작적으로도 뿐만이 아니라 대화라든지 또는 매체 어떤 영상 글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무용수들이 섬세하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좀 거리낌 없이 잘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소통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 목마 앞에서 여자 무용수분이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런 제스처들을 해요. 근데 그게 뭔가 전달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 호정 형이 직접 보여줍니다. 그래서 뭔가 여성스럽게 하면서 모든 연기에 직접 동생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상 속에는 저는 이 이야기들 좀 함축해서 하자면 저는 일단 저라는 안무자는 되게 댄서들이랑 제 동작을 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군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용수들의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서 약간 좀 무용수들의 표현으로 가득 차길 바라면서 안무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의 반 이상이 즉흥이고 약간 좀 이런 작품의 반 이상이 즉흥인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철저한 규칙과 그 안에서 뭔가 좀 그런 세계를 되게 짜릿한 매번 다른 그런 맛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안무를 시작할 때 서로 이 회의장에 모여서 PPT를 서로 공유를 했었어요. 나는 이런 제안이 떠오르서 저는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PPT 만들어서 나도 이런 거 할 거야. 해서 서로 다른 출발점이었는데 어느새 뭔가 비슷한 그 관통하는 지점을 뚫고 한 점을 뚫고 지나서 어느새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점을 보면서 이 공간 안에서 이 예술가들 그리고 안무가들, 댄서들이 동시대적인 문제를 같이 관철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영향받는 정말 취약하면서도 정말 자유로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안무를 이번에 진행했구나 그런 전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런 점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재현 안무자와 호종 안무자께서 두 분은 정말 아예 다른 안무자예요. 그러니까 작업 방식이나 그리고 댄서들이랑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그 몸의 언어도 계속 물론 저희들한테 계속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재현 안무자분께서는 굉장히 그 감정선을 굉장히 잘 타시는 안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떠한 설명을 할 때 가끔은 조금 추상적인 어떠한 언어들을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주실 때도 있고 굉장히 직접적인 언어를 전달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상황이 저희들한테 맞닥뜨렸을 때 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무용수를 자책하게 만드는 안무자. 근데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호종 안무자께서는 굉장히 치밀하세요. 굉장히 치밀하셔서 정말 그 저희들 리허설 시간이 이제 정기적으로 있는데 그 전에 항상 정말 그 하나부터 열까지를 뭐든지 준비를 다 하고 오세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다 겪고 오시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또 호종님은 되시고 저희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자기만의 생각을 또 갖는 시간. 근데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니라 안무자들도 그렇고 무용수들도 그렇고 각자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 작품을 만들 때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끔 자주 찾아뵙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두 분께서
정말 이 3, 4개월을 정말 잘 빌드업을 해주셔서 저희들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딱 하나만 질문을 딱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살과 5주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5주년이 이제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떠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고 단체에서, 그리고 본인들은 어떤 변화가 또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네, 일단 5년 동안 이 살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느낀 점은 호종 형이 해주실 것 같고, 배운 점은 이 예술이라는 작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임해야 되는 자세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속해 있는 학교의 동문단체에 꽤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는데, 그 단체에서 아무래도 동문단체이다 보니까 좀 많이 이 물이 많이 좀 고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오셨을 수 있으니까 제 선생님이.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항상 안무를 할 때 무용수 입장으로 필드에 떴을 때 항상 학습하듯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동작을 티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살이라는 단체 그리고 저희 무용수와 안무자의 입장으로 딱 만났을 때 저희는 서로 같이 작업하는 자세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제 동안 안무를 좀 잘못해왔구나 라는 것을 살이라는 단체에서 안무를 하고 그리고 무용수를 뛰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작업을 하면서 진짜 꼭 진우 형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면 울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네, 저는 살이라는 단체에 5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늘 제가 이뤄낸 것보다 그냥 제가 인복이 많고 정말 이런 만남에 대해서 축복이 정말 가득한 사람이구나라고는 생각을 할 만큼 살이라는 단체는 저에게 인생의 또 하나의 또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오면서 처음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단체, 과감하게 질러보는 단체, 이제는 그걸로 더 이상 설명이 부족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나의 성장이 이 단체의 성장에 기여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임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 5주년에서 특별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살과 5년 오시는 뒤에 있으라 아무튼 오래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운 날씨에 먼 길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부예술감독 최호종님과 리허설 디렉터 권재현님, 그리고 댄서 서이진, 김효준님께 많은 앞으로 응원